저는 굉장히 확신 갖고 말해요. 저는 사교육 첨단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거 아닌 거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와 이거 좋아 보인다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거랑 실리를 챙기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지금 조금 참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아이가 있어서 초등학교 때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수학이나 영어보다는 오히려 책을 많이 읽힐 것 같거든요. 그 어릴 때를 뒤돌아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것 중에 제일 도움이 많이 된 거는 책을 많이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님이 유치원 때 서점을 하셨어요. 고등학교 앞에서. 아이고 나도 서점 해야 될까 봐.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그 유치원 갔다 와서 이제 뭐 그냥 그 서점에서 놀죠. 서점에서 그쵸. 놀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거기 있으니까 놀이터지 뭐. 예. 그리고 이제 뭐 책 꽂혀 있고 그러면 뭐 그냥 볼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을 많이 읽게 됐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수학 영어를 초등학교 때 막 빡시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책에 대해서 또 이 책이 뭐 좋았어 싫었어 그럼 이거 왜 좋았어 어느 부분이 좋았어 이러면서 그냥 얘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또 하나 권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라면은 이제 한자를 갖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해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자가 지식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한자가 되게 저는 나중에 커서 보니까 한자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예 중에 하나가 뭐 좋아할 호자다. 그러면 여자 여자에다 남자 남자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좋아할 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같을 여자다. 여자 여자에다가 입구자를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되게 옛날 사람들이 지혜가 많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서로 이제 여자들끼리 얘기하면서 공감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수다 떨고. 예. 같을 여자가 그렇게 되고요. 또 재밌는 게 이게 이제 그 한자가 위에다가 같을 여자를 쓰고 밑에다 마음 시자를 넣어주면 그 뭐가 되면 용서할 서자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면 용서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가 되는 거죠. 멋지네요. 예.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정답은 없거든요. 이건 제가 생각하는 거고 또 다른 누군가는 더 그럴듯하게 더 풀어낼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그냥 같이 뭐 오늘 이거 왜 이 한자는 왜 이런 뜻일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러면서 얘기해 보면서 그런 어떤 과정을 풀어나가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전에 이제 서울대 수리과학부 대학원에서 동기 만난 동생이 있어요. 네. 그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술 먹다가 나는 나중에 한자 공부를 시킬 거야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형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서울과학고 나와서 이제 조기 졸업해갖고 서울대 수리과학부 왔다가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도 1년 있다가 그냥 브라운 대학으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 어렸을 때 그렇게 자기 아버지하고 공부를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예를 들었던 거는 그 글할 연자를 갖고 연자에다가 불화자에다가 뭐 해갖고 이제 이게 고기가 불에다 두면 익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 밑에 발 4개가 이렇게 딱 있잖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한자가 중요하다 이러면 이제 급수 시험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 매일 100개씩 외워. 너 이거 검사할 거야. 뭐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떤 뭐랄까 공부할 자세를 잡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지식을 주입하는 게 중요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선생님께서 그 어머니들 하는 걸 못 봐서 그런 거라고. 왜냐면 주변에 너무 많이 하니까. 예, 그렇게 이제 조급함 느끼시는 건 이해하는데. 네. 저는 굉장히 확신 갖고 말해요. 저는 사교육 첨단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거 아닌 거 싶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와 이거 좋아 보인다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거랑 실리를 챙기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지금 조금 참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에는 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죠? 근데 맞습니다. 기운 다 빼놓고 그때 달리는 것보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력을 좀 만들어 놓고 좋은 생각이네요. 밭을 좀 기름지게 만들어 놓는 거죠. 공부할 마음밭을 좀 기름지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오히려 그런 양분을 이렇게 좀 하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야 할 시기는 급하다 그냥 막 땅을 얕게 파갖고 거기다가 뭔가를 열매가 맺히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밭을 깊게 갈고 비료를 주고 해서 오히려 기름지게 만들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선생님한테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선생님 제가 그 고등 영학년 수학 아까 요 책을 사실은 제가 이거 보고 좀
아 이거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엄마들도 사실 조금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중학교 내용이 되게 궁금은 한데 그렇다고 중학교 책을 다 보면 겁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 영학년 수학의 이 지필 동기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조금 얘기를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일단 영학년 수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나온 건 한 3년쯤 됐고요. 근데 이 책이 필요하다고 느낀 건 더 훨씬 오래됐어요.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약간 중고등학생들 사이에도 수학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우수한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고등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수학이 다 끝나고 막 해서 막 가고 있고 근데 또 이제 어딘가에서는 그냥 부모님이 생계에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방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시험 점수가 나오면 자기 시험 점수 평균 계산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고3 돼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주 뒤늦게 철들어서 해야 된다거나 왜 이렇게 뒤늦게 철들고 난리야. 그리고 이제 재수를 하는데 되게 고3 때는 어떻게 수학 없이 가보겠다 하고 버텨보다가 도저히 수학 없이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이렇게 수학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수학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뭐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하면 이게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 중학교 1학년 처음 그거를. 맞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처음에는 이제 너 마음이 조급하겠지만 중학교 책부터 다시 봐야 된다. 중학교 교과서 다시 봐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적으면 3권 많으면 6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용 과정으로 나올 때도 있고 학기 과정으로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그럼 3권에서 6권 중학교 내가 재수생인데 중학교 1학년 책 보고 이러면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하다가도 막상 학원에서 이제 창피하고 하니까 그냥 나 못하겠다 접어버려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걸 많이 봐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얄쌍하게 하나 써야겠다. 꼭 필요한 것만. 그리고 이제 보통 그냥 중학교 책을 보자니 이게 내신을 위해서 있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문제들까지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사실 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냥 중학교 시험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중학교 수학을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좀 이렇게 장가지는 쳐내고 중요한 거 위주로 쭉쭉 보고 빨리빨리 가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히려 그런 지역적인 부분에서 잡혀서 수학 너무 어렵네요 못해 먹겠네요 그러고 접어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약간 고등학교 수학을 위한 최소한의 베이스로서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한 10년쯤 전에 했던 건데 이제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써서 3년 전에 책이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마음 먹고 책까지 내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세요. 선생님도 수업을 또 계속 하시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책 머리말은 제가 쓴 게 그러니까 이제야 이런 책을 내서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내가 다른 누군가 내주겠지 하다가 이제야 쓴다 이렇게 이름을 용서해달라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 말은 약간 진심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그 6년 계속 그 옛날 애들이 얼마나 미안해. 걔들이 또 기다렸을 텐데. 그죠? 그래서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굉장히 아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쓰면서 이제 염두에 뒀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중학교 수학 정리한 책들이 뭐냐면 노트 정리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노트 정리식으로 개념 정리돼 있고 그다음 문제를 이제 쏟아 부어서 이걸 네가 해봐 이런 건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죠. 왜냐면 그는 아는 사람 보고 노트 정리식으로 된 걸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이해가 되고 뭐 당연하네 하고 쭉쭉 넘어가지만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잖아요. 그게 도대체 뭔 소리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읽으면 이해되는 책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단 수포자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 글이 많으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개념서라는 게 수마 컴라우드 같은 책도 이제 읽으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자학자습 가능하게 쓴다는 의도는 좋은데 수포자가 볼 수 있는 책은 아니죠. 왜냐면 일단 글이 많으면 피곤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직관적으로 이제 핵심만 하면서 그 이미지나 도식 같은 걸로 좀 전달하는 걸 많이 신경을 썼죠. 그래서 제가 영학년 수학 쓰면서 의도했던 건 좀 만화책 같은 수학책. 그래서 일러스트도 굉장히 신경 써서 그렸고요. 귀여워, 웃겨, 걔들. 좀 되도 않는 드립이지만 아무튼 뭔가 좀 재밌어 보이고 보면서 피식하고 이런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술술 읽히는 수학책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또 블로그가 있으세요. 근데 그 블로그에 가면은 이 영학년 수학을 보다가 이제
정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설을 이제 선생님이 쓰셨는데 아, 이 부분이 애들한테는 좀 답답하겠구나. 이제 이 친구들한테 답답하겠구나. 그런 거 있으면 또 거기다 다 또 수정을 또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개정 원고를 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제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본문에서 이제 술술 읽히는 책을 많이 쓰려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이 책 같은 경우에 이제 장점이자 단점,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같은 속성인데 이 상황에서는 장점이고 다른 상황에서는 단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무조건 얇게 써야 된다. 왜냐면 이게 뭐 중학수학 충정리인데 책이 뭐 막 몇백 쪽 돼서 이렇게 두껍게 나와버리면 이걸 봐야 고등학교 수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안 해먹어 이럴 거 아니에요. 무조건 얇게 써야 되는 책이거든요. 기분 좋게 이게 훅 봐야 되는 책이다 보니까 제가 문제를 이제 좀 가볍게 다뤘어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이라는 게 손으로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 책 쓰면서 이제 연습 문제 해설을 이제 제가 조교를 많이 시켰는데 그리고 이제 제 조교 시키면서 이게 이제 워낙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연습 문제 해설 뭐 할 말 없으면 안 써도 돼 이랬는데 이 친구 너무 러프하게 써버린 거야. 자기는 다 아니까. 너무 러프하게 써갖고 제가 그걸 좀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책 나오고 나서 질문 받으면서 보니까 이게 아차 싶은 부분이 좀 많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해설을 많이 보강을 해서 이건 이제 아마 이번 겨울에는 아마 이 책 개정할 예정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해설까지 보강을 하고 그다음 좀 특정 테마에 있어서는 문제를 더 추가하고 싶은 테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조금 더 보강하고 계속 변신하네요 문제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초판 내고 사실 초판 바탕으로 해서 독자 피드백 받아서 개정판 나올 때가 딱 제일 다듬어지고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지금도 충분히 좋은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겨울에 이제 또 개정해서 나오면은 더 자학자습 가능한 아주 좋은 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2018년이었던가? 그때 강남구청 인강에서도 강의가 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건 아니고 다른 선생님. 그만큼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수학이 안 돼.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시작하기 정말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웃기잖아. 사실 이 책이 초등 채널인데 내가 이런 책을 들고 나와서 우리 선생님 모시고 이게 되게 웃길 수도 있는데 언젠간 우리한테 닥칠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좋은 책이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책을 우리 엄마들이 본다면 뭐 그거하고 관련해서 뭐 좀 주의해라 뭐 아니면은 보면 어떤 부분이 괜찮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어머니들께서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공부를 해보셔야 공부를 해보셔야 이제 아이가 공부하는 거를 더 이해하고 소통이 되는 게 뭐냐면은 어머니들이 어느 정도 이 공부에 대한 그 감각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많은 그 학부모와 아이의 사례를 봐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안 좋았던 게 뭐냐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법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약간 본인이 약간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한 거에 대한 후회가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때 철없어서 공부를 좀 덜 했고, 그러고 이제 그때 차라리 부모님이 나를 좀 세게 관리를 해갖고 공부를 시켰으면 어땠을까. 또 약간 본인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내 아이는 이제 내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완벽하게 잘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얘를 뭐 전문직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공부해본 경험이 없으시니까 이제 그 뭔가 커리큘럼 같은 걸 짤 때 좀 약간 이 겉보기에만 번지를 하게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학원 쪽에서도 이제 약간 이제 좀 사탕 발림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건 일단은 다다익선이 절대 아니에요. 꼭 필요한 수업만 들어야 되는 거지. 학원에서 어머니 이것도 들으시면 좋고요, 이것도 들으시면 좋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듣다 보면 뭐가 되냐면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런데 인터넷 브라우저 보면 뭐 툴바 깔라고 막 뜨잖아요. 뭐 툴바 까는데 그거 모르겠다고 그냥 이거 깔면 좋다고 막 한다 그냥 깔다 보면 이제 막 그 인터넷 화면 반이 막 툴바로 깔렸는데 이게 지워지지도 않고 막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러고 그때부터 컴퓨터대로 느려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교육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이제 막 그냥 주변 어머니들 하는 얘기나 아니면 그냥 학원 데스크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그냥 이거 수강 하다 보면 이제 막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막 방학 때 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원 3개 쫙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말에도 뭐 하나 두 개씩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또 애가 드라마를 본다.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드라마를 볼 시간이 있어. 이러면서 갑자기 또 특강을 하나 더 끊어버리고 이러시면 이제 아이는 그냥 미쳐버리는 거죠. 사실은. 수학이라는 게 수업만 듣는다고 끝이 아니고요. 그 수업을 들은 거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복습할 시간을 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보고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머니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납득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보통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안 된다는 걸 좀 아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집에서 가르쳐 주시다가 아이가 야 너 이게 설명했는데 왜 몰라 뭐 이게 야 이 바보야 이러면서 뭐 그러면서 뭐야 이러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런데 저는 가르치면서 한 20년 가르쳤는데 한 번 가르쳐서 모든 걸 기억하는 천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죠? 공부는 원래 여러 번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야 그제서야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틀린 거를 잘 보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너가 이래서 틀린 거야. 그러면서 틀린 이유가 겹쳐진다는 걸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럼 학생이 이러거든요. 내가 이게 약한 거구나. 이래요. 그럼 그 다음 잘 맞추냐 아니면 또 틀려요. 아는 아이분은 하고 또 틀리고. 근데 그런 게 한 2번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죠.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이게 수학이 원래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좀 공부를 해보시는 거가 아이들 입장에서 소통하고 어떤 계획 짜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저 이런 얘기도 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 3분의 2가 0.6666 가는 거라는 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시험을 이제 뭐랄까 문제집 채점할 때 답이 3분의 2인데 애가 0.6666 써놨다고 틀렸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 분수로 써는 답이 소수야. 그런 경우 진짜 다 틀렸다고 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죠. 그렇지. 맞춘 건데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하셔야 되고 이 책 정도면 그래도 할만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되도록 굉장히 공을 들여서 쉽게 이해되도록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어머니들도 공부를 하셔야 또 아이 입장도 이해도 되고 더 잘 지혜롭게 아이를 가이드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웃긴다. 0.6666인데 틀렸어.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이 혹시 엄마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너무 아이 잡으려고 하지 마라. 그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사상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그 정치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조기 교육에 성공한 사례이기도 하고 실패한 사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이는 체계적으로 해서 영재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갖고 뭐 3학년 때 그리스어를 배우고 뭐 5살 때 라틴어를 배우고 뭐 7살 때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뭐 10살이 되기 전에 동생들한테 그리스어를 가르쳐주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멀쩡하게 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체계적으로 배운 건데 그분이 엄청 똑똑하신 분이고 아마 사람이 배울 수 있는 지식의 맥시멈으로 정말 꽉꽉 채워서 배웠다고 봐도 될 거예요. 근데 그분이 20살 막 넘었을 때 이게 좀 굉장히 정신적으로 심하게 터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때 공황이 온 거예요. 혼란이.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소년이었던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굉장히 이제 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방황을 해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사랑의 힘으로 부인이 이제 이렇게 부인과 이렇게 하면서 그 정서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자유론이라고 하는 명절을 쓰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발달하는 게 제일 처음 정서적으로 발달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발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지식은 제일 마지막으로 발달을 하는 건데 그 급한 마음에 그냥 막 쏟아 부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심스럽지만 그러니까 내 아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엄마죠. 그쵸. 엄마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제일 사랑하니까 이 아이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무조건 내 생각이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옆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고 조언을 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귀담아 들으시고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시면서 좀 이렇게 귀를 열고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자녀 교육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독선에 빠지면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그런 부분을 경계하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 엄마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마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막상 자기 자녀한테 그 마음을 이렇게 쓰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 만나가지고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은 제가 따로 공부해서 또 모르는 거 있어요. 또 다음에 또 물어보는
예, 네, 이렇게 예, 하도록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네네. 마침 또 저희 아들이 이번에 중학교 3학년 졸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걔 뭐 시험 끝나고 나면 같이 한번 풀어보죠 뭐. 예, 같이 예, 한번 풀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인터뷰하시는 거 너무 애쓰신 우리 선생님한테 박수 쳐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이 영상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런 인사 너무 어색하셔. 괜찮아요. 어때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